케이스를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그 고아원 출신의 한 아이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고아원에 있다가 평생 동안 사나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나오나요? 그렇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나이가 언제냐면 19살.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또는 얘가 대학교를 갔어. 그럼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있어도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알고 있던 그 분은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고아원을 나와야 되는 거죠. 나올 때도 그냥 지금은 정착금이라는 돈을 좀 준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까만 봉지에 얘가 입었던 옷, 양말 다 주고 안녕 나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어릴 때부터 계속 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이 아니라 내보내.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나간 친구들이 대부분 신문 보급소라는 데를 가요. 그럼 거기 가서 자고 먹고 하면서 신문 확장도 하고 배달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똑같이 했죠. 그러다가 여자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멀쩡한 여자가 아니라 오로지 섹스만 밝히는 그런 여자애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여자애랑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애가 자꾸 섹스를 요구하니까 오히려 몸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가 몸을 피하고 여자애는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다가 좀 한 6개월 정도 지났나 봐요. 이 여자애가 도저히 못 찾겠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남자애를 계획을 해서 술을 잔뜩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없어지는 그 남자애를 끌고 여관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이 남자애는 술을 먹다가 의식을 잃은 것밖에 기억이 없어. 근데 어떻게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여관 아니고 여관방 아니고 여자애랑 자기는 몸이 모두 벗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뭔가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무술짓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민을 하다가 여자를 깨워요. 그러면서 이제 사죄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못쓸 짓을 한 것 같아. 근데 나는 지금 능력은 안 됐지만 우리 결혼을 하자. 내가 네 목에 풀칠은 안 시킬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여자애가 웃긴 거죠. 저기는 별거 즐기려고 한 건데 얘는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이러면서 이 여자애가 하는 말이 너는 넌 생각해보면 남자도 아닌 것 같아. 뭐 너라는 이런 아이가 다 있니? 이러면서 웃기지 마. 이러면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거죠. 어렸을 땐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고 지금은 사랑하는 남자한테도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죽긴 죽는데 뭘 갖고 죽을까 고민하다가 여자애가 너는 남자도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럼 남자의 심벌인 페니스를 잘라서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페니스를 자른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부엌에서 칼 갖고 와서 페니스를 꺼내놓고 하나, 둘, 셋, 짱 내리는 순간 아니야 살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페니스는 잘라져 있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페니스 잘린 거를 신문지에 싸서 밑에 피는 나니까 그걸 부여잡고 택시라도 타고 오면 되는데 또 돈이 없으니까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제가 있었던 시립병원에 비뇨기과 외래를 온 거예요. 딱 오더니 제가 딱 앉아있는데 그분이 얼굴이 허옇게가 오더니 이거 붙여주세요 이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뭘 붙이라는 거야? 딱 봤더니 페니스가 절단되는데 다 잘라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래서 부랴부랴 수술 들어갔는데 결국 못 붙였어요.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자, 그래서 요 분에 대한 케이스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분 지금까지 고생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페니스가 다 절단이 됐는데 페니스가 절단이 되면 이렇게 잘라지는 건 아니지 요게 오그라든단 말이에요. 오그라들면서 여기는 요도도 오그라드는 거예요. 이러니까 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돈을 벌면 비뇨기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비뇨기과에서 스타일렛이라는 스테인으로 된 막대기가 호수별로 있어요. 1호부터 10몇 호까지. 그러면 제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늘려 계속 받고 있어. 그래서 약간 넓어지면 소변을 넣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오그라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 한 달 전에 한 보름 전부터 소변이 쫄쫄쫄쫄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도 돈을 벌어서 맨날 이 짓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요분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분 어떨 것 같아요? 앉아서 소변 넣을 것 같아요? 서서 소변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서서 못 넣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소변을 넣어요. 자, 이분 물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못 드실 것 같아요? 물 안 드시죠. 물이란 전혀 안 드세요. 물을 안 먹으니까 피부에 온갖 잡티는 난리가 납니다. 피부가 굉장히 거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분 아직까지 결혼 안 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람 만나는 걸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당연히 안 했고요. 근데 이분은 더 무서운 거는 맥가이버 칼을 하나 갖고 다녀요. 그래서 맥가이버 칼을 갖고 다니고 저쪽에서 남녀가 히덕거리고 오잖아요. 그럼 칼로 찔러 죽이고 싶대요. 그래서 칼을 만작만작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분입니다. 자, 이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모습을 봤어. 그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아, 이분은 지금 상태. 근데 이분의 이런 상태는 솔직히 과거에 어떤 원인이 있었지. 그 원인에 대한 나름대로 적응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모습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적응 양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응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이분이 왜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데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뭐라고 했냐면 자극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극. 그럼 자극에는 무슨 자극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극은 처음에 초점 자극이 있어요. 초점 자극. 이분을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원인, 이걸 초점 자극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초점 자극에 의해서 행동이 변화됐어. 그 행동을 연관 자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연관 자극은 초점 자극에 의해서 일어난 행동을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행위예요, 행위. 결국 관찰이 가능한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관찰 가능한 모든 자극을 연관 자극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잔여 자극이라고 있어요. 잔여 자극. 자, 잔여 자극은 이 초점 자극에 의해서 변하긴 한 건데, 그러니까 변한 그거 뭐야? 성격, 뭐 태도,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잔여 자극이라고 해요. 그럼 요거 관찰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그래서 이거를 관찰이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들은 초점 자극, 연관 자극, 잔여 자극이 왔을 때 내 몸에 대처 기전을 활용해요. 대처 기전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적응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대처 기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조절 기전. 또 하나는 인지 기전이 있습니다. 그럼 조절 기전은 뭔데? 내 몸의 자동 조절 장치예요. 내 몸이 알아서 조절하는 거야. 인지 기전은 내 생각, 아르마리가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기전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 적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로이의 적응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거예요. 그럼 우리 간호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적응 양상을 보고 이거는 적응이 잘 된 건데 또는 이거는 비효율적 적응인데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비효율적 반응. 그래서 적응이 잘 된 거는 굳이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비효율적 반응을 찾아내서 요거를 그거의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없애주고 적응도 잘하게끔 도와줘서 결국 적응을 잘하게끔 도와주는 게 로이의 적응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었는데 여기 나왔겠죠. 자극이 나왔겠지. 자극의 종류. 초점 자극, 연관 자극, 잔여 자극. 여기 시험 문제 나왔을 거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적응 양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적응 양상을 이게 증상을 나눠놨지만 적응 양상에 또 다른 게 있거든요. 좀 이따 보긴 할 겁니다. 하여튼 요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간호과정에 접목을 시킬게. 그 전에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연관 자극은 행위라 그랬어. 그러니까 눈으로 관찰이 가능한 거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 물어볼게. 아까 제가 케이스 분명히 얘기를 했죠. 자, 케이스 얘기했으면 초점 자극 뭘로 잡으실래요? 아까 초점 자극 가장 큰 사건. 아까 그 사람이로 하여금 지금 이런 모습을 하게 한 가장 큰 사건. 그렇지. 여자친구가 도망간 거예요. 이걸 초점 자극으로 하는 게 좋아. 그러면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어? 페니스를 절단했죠. 그러니까 페니스 절단이 여기 연관 자극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잔여 자극은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사람 성격 굉장히 소극적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이론을 간호과정에 접목시킬 거야. 간호과정에. 자, 간호과정에 접목시키면 자, 처음에는 사정하는 거죠. 그럼 사정은 어떻게 하실래요? 어떤 거 하실래요? 사정은 당연히 적응 양상을 사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맨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보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물을 얼마나 드세요. 그다음 피부 상태 보고 다 하잖아요. 당연히 적응 양상을 사정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야.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자극까지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간호과정의 사정은 두 가지를 해야 돼.
하나가 적응 양상, 또 하나는 자극을 사강하시는 거죠. 그래서 적응 양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뭐 간호 수행할 수 있잖아요. 뭐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피부가 좋아집니다. 맥가이버 칼을 왜 갖고 다니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잔소리를 하겠지. 그리고 자극까지도 찾아가야 돼. 그래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해 주는 거지. 자, 초점 자극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 내가 여자친구가 대주는 거야. 그럼 되잖아. 아, 근데 안 돼? 페니스도 없는데 여자친구 안 돼? 아, 이거 안 되겠네. 안 되겠고. 그럼 연관 자극은요? 페니스 이미 절단됐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자녀 자극, 아, 이거 괜찮겠네. 이 사람의 성격 태도를 좀 바꿔줘. 그럼 여기에 많은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네, 결국 이것까지도 접근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결국 적응하게끔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로우의 적응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